자, 지구에는 중력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죠. 그죠? 그러니까 토라는 게 뭐냐면 여름에 가장 무성화해졌어요. 그런데 계속 자라나면 어떻게 했어요? 우주를 향해 뚫고, 그죠? 우주소년 아톰이 새로 한답니다. 그렇게 계속 나아가겠죠. 그러면 극단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인 즉슨 봄, 여름은 펼쳐나가려는 운동이니까 크게 보면 양운동인데 양운동만 계속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타버리고 없어져요. 생명이 존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운동이 짝을 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음운동이 짝을 지어야지만 즉 생산물도 나오고 운동성이 발생하고 살아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못 나가게. 자, 우리가 숨을 쉽니다. 숨을 계속 내쉴 수가 있습니까? 계속 내쉬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죠? 그 숨도 나갔다가 중간에 머물렀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거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인 즉슨 뭐냐면 지구에서는 중력작용이 하니까 나무들이 처음에 에너지 기운을 받았을 때는 솟아오르고 펼쳐내는 운동이 굉장히 강해지다가 어느 순간 극단에 가면 더 이상 튀어나가지도 못하고 중력에 의해서 잡혀서 머물러 있는 상태가 돼요. 그걸 보고서 토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양운동과 음운동, 즉 극단으로 가지 않게끔 중재해주는 역할로 토운동이 작용하는 거죠. 그 기능은 뭐냐면 지구가 하는 작용이에요. 지구에 만약에 중력이 없다면 제가 이렇게 서 있지 못하겠죠.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뭔가 잡아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토운동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극단에 더 이상 이르지 못하게 했다가 가을, 겨울로 즉 크게 이것은 음운동으로 바뀔 수 있는 전환의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음양과 오행을 왜 여기에 적어놨는지 맨 처음부터 배워야 되는지 아시겠죠? 감이 안 오십니까? 자, 그 다음에 팔자 이렇게 간지를 적잖아요. 팔자 간지를. 그러면 여기에 적는 글자 알아야 되고 여기 적는 글자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천간지지가 나온 거예요. 너무 쉬웠나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음양 운동을 제일 기본 단위라고 설명했죠. 그죠? 기본 단위. 요건 이해가시죠? 그럴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요 목화토금수도 다시 또 음양으로 나눌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충분히 나눌 수 있겠죠? 자, 요것도 기본 단위인 음양으로 나눠보고 요것도 음양으로 나눠보고 얘도 음양, 얘도 음양, 얘도 음양으로 나눠본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날짜의 개념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하루라는 날짜의 개념이 있죠. 하루. 그 다음에 10일을 끌어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열흘 단위의 날짜를 세는 것. 그렇죠. 순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 순이 3개가 모이면 뭐를 이룹니까? 달이 되죠. 예. 즉 하루가 순이 10개의 하루가 1순이 되고 그 순이 3개가 모여서 월을 이루고 월이 12개 모이면 뭐가 되죠? 년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지어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에서도 음양을 쪼개니까 요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10개로 분화가 되는 거예요. 10개로. 그죠? 이것도 하나의 단위가 되겠죠. 음양으로 목화토금수를 나눈 단위. 자,
아까 제가 여기서 제일 강조해드린 건 뭐예요? 운동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항상 잘못된 게 뭐냐면 요 개를 붙인다는 거예요. 개를 붙이니까 뭔가 물질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지우고 운동이란 말을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즉 갑운동을 하고 을운동을 하고 병운동을 하고 정운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10개의 운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10개. 자, 그걸 갖다가 땅으로 내려오니까 연애는 몇 개의 달이 있었다고요? 12개의 달이 있었죠. 즉 봄 3개월, 여름 3개월, 가을 3개월, 겨울 3개월. 그걸 표현해 보니까 인, 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 축으로 12개. 자, 여기서 개는 쓰면 안 된다고 했죠? 12단계의 운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10개의 순으로 이루어진 걸 천간이라 하고 땅바닥에서 이루어진 걸 지지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천간 지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연월 일시가 정해지고 연월 일시가 있는 건 알겠는데 그거 뽑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요즘은 원체 문명이 좋아서 생년월일 띡띡띡띡 하면은 촥 나옵니다. 과거에는 만세력을 일일이 찾았어요. 진짜 그 당시에는 어렵게 공부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에 보면은 이제 월의 천간을 찾는 법, 시의 천간을 찾는 법 이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면은 만세력도 찾아보시면 아는데 굉장히 어려운 명조들이 있어요. 날짜가 이상하게 야자시, 조자시, 12시 근처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애들, 그 다음에 썸머 타임이 있었다 없었다 이런 애들, 막 엄청나게 섞인 게 많아요. 그 다음에 입춘 기점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애들. 근데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는 책을 찾아서 하니까 고심을 많이 했죠. 그런데 요즘은 원체 이 장비들이 잘 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간단하게 누르면 그냥 뽑혀져요. 그래서 제가 나온 게 지지 다음이 사주 정법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간단하게 정하는 기준만 알고 넘어가는 파트로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가 다 뭐 이런 식으로 천간과 지지를 적어 놓고 이걸 해석을 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죠? 해석을 해 봐야 되니까 뭔가 다른 우리들만의 필요한 용어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갑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다 이랬을 때 볼 때 우리가 갑은 뭡니까? 초봄이네? 이거는 늦은 봄이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아, 얘는 초봄의 기운을 타고났구나. 그리고 제일 앞에 있네? 뭔가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놈이 되겠네? 그리고 솟아오르려는 기상을 담았으니까 뭔가 얘는 운동성이 뻣뻣하겠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십니까? 너무 말씀들이 없으셔서. 그러고 잘하는 건 뭡니까? 원래는 인묘진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자축인묘로 들어가거든요. 앞에 자축이 있어요. 이것도 뭔가 스타트라는 의미, 처음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 하루의 시간으로 비교하거나 계절로 비교해 본다면 하루의 시간으로는 밤 시간이 되겠죠. 그죠? 깜깜한 밤. 그러면 계절로 표현한다면 엄청 춥겠죠. 우리는 이걸 보고서 자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의 운동성이라고 해야 돼요. 뭔가 춥다, 어둡다, 깜깜하다. 자, 깜깜하면 사람들이 씩씩하게 뛸 수 있습니까? 불 꺼놓고 한번 뛰어볼까요? 씩씩하게 뛸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못 뛰겠죠?
왜? 껌껌한 데 들어가면 요즘 음식점도 뜨더만요. 뭐 껌껌하게 닭 불 꺼놓고 밥 먹기 할 때. 거기 적외선 카메라인가? 그걸로 찍어 보니까 다들 밥 먹는 게 이래 먹더만요. 그 말의 즉슨 뭡니까? 도둑는다는 행위가 나오겠죠. 왜? 꼼꼼하니까. 그 다음에 깜깜한 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잠을 자거나 꿈을 꾸거나 정신적인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겠구나. 그죠? 즉, 또 한편으로 더듬으면 우리가 요 자자라는 표현을 우리가 낱말에서 어디에 제일 많이 씁니까? 오미자, 구미자, 결명자, 그죠? 네. 즉, 씨앗을 만드는 행위와 많이 연관이 지어지겠구나. 즉, 씨앗을 만든다는 행위는 애정사로 엮일 수 있겠구나. 그죠? 이런 식으로 운동성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갖다가 쫙 적어 놓으려니까 너무 힘들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언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언어. 그런 말 뜻을 모아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들. 자, 보편적으로 우리가 보통 관계를 얘기할 때 그러면 제 와이프하고 저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부부라고 부르죠. 그죠? 그 다음에 저랑 제 애기랑 같이 손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저희한테 부르는 명칭이 따로 있어요. 뭐라고 부릅니까? 부자. 그죠? 그 다음에 내 어머님의 여동생분이 계셔요. 그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이모. 아시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신가 봐. 이런 식으로 뭔가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데에 다른 명칭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하는 것. 그거를 저희 명리학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이 있어요. 그것을 보고서 육친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글자의 운동성과 이 글자의 운동성이 관계했을 때 나타낼 수 있는 명칭, 그것을 육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 쪽에서는 격용을 솔직히 잘 많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원체 책들이 거의 다가 육친에 관해서 격을 잡는 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격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격들이 있다 정도로만 넘어갈 거거든요. 그는 이제 월지를 기준으로 해서 격을 잡는다. 책을 한두 권 읽어보신 분들은 다들 아셔요. 다 아시죠? 다들 고개를 숙이고 책은 아무도 안 읽으시는가 봐요. 어쨌든 격용이라는 게 딱 표준화, 정형화된 틀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더라 정도로 넘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는 하늘에서 뿌려지는 운동성이라 해서 천간이라고 하는데, 그 천간은 순수하다는 거예요. 순수하다. 그런데 우리 지구라는 게 순수합니까? 뭔가 오만잡다한 것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까? 그죠? 저기 뭐 꿈틀대는 지렁이서부터, 그죠? 하늘라는 새까지. 그 다음에 뭐 흙도 있고 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돌멩이도 있고. 오만 잡동사니가 다 모여 있다 보니까 순수한 기운을 뿌려주는데 지지에서는 변형이 돼요. 변형. 즉, 요 자체가 그대로 자기 기운을 꼭 요런 게 이제 우리가 보통 자수라고 표현하는데 수운동의 모양을 안 지키더라는 거예요. 순수한 수운동. 그 밑에 보니까 다른 기운들이 섞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 천간에 뿌려진 순수한 기운들을 얘를 분해해 보니까 그 밑에 몇 가지, 보통 2가지 내지 3가지. 원래는 3가지들이 계속 돌아가는 것인데 어떤 거는 2가지가 있고 어떤 것은 3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표현해 놓은 게 지장간이에요.
자, 이제 지구 있고,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제가 건너뛰었죠. 그 다음에 바로 요 말이 들어갔죠. 육친, 격, 사주정법, 그죠? 그 다음에 지장간.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니까 꼭 그런 거 말고도 뭔가 얘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운동이나 경향성들을 갖더라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도 보면은 꼭 한 방향으로 뛰는 게 아니죠. 뛰어! 이러면 한 10명, 100명 모아놓고 뛰어! 이러면 다 자기 마음대로 뛰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도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없으신가 보네. 뛰어! 이러면 막 폭탄 터진다 이러면 사람들이 왜? 대피하라면 막 우왕좌왕 하면서 뛰게 되겠죠. 다들 그러한 동작이나 양상, 이런 것들이 달리 생기는 것들이 존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관찰해 보니까 이 관계에 의해서 뭔가 동작들이 나오는데 하늘과 하늘끼리 연결된 동작이 있고 하늘과 땅끼리 연결된 동작이 있고 그 다음에 땅과 땅끼리 연결된 동작에 의해서 뭔가 다른 것들의 행동 양상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걸 분류해 보니까 여기에는 천간이라고 그랬죠. 요거는 지지라고 그랬죠. 자, 답을 적어 놨어요. 그죠? 천간끼리에도 보니까 그러한 것들의 동작 양상을 설명해 주는 걸 우리가 신살이라고 붙여서 표현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하늘끼리의 동작 양상을 갖는 신살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하늘과 땅, 즉 천간 대 지지에 의해서 발생하는 신살들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땅과 땅끼리, 지지 대 지지끼리 관계에서 발생하는 동작은 신살이 발생을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하면 어지럽겠죠. 자, 그래서 대충 그냥 듣고만 계세요. 이걸 다 외운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과 하늘에서는 천간에서는 합과 충과 상기라는 신살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신살에서는 제일 처음에 발생하는 공망, 십이운성 그리고 각종 신살들이 있어요. 천을기인, 문창기인, 복성기인, 금여록, 괴강, 백호 등등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지로 내려오면 얘들은 좀 더 복잡해요. 합, 충, 형, 파, 해, 원진. 그 다음에 보면은 12신살도 있고 합에서도 그냥 합만 있는 게 아니라 삼합, 육합, 방합이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분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뭔가 영향을 줘서 내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행동에 의해서 행동이 축적이 되면 뭐예요? 계속 축적되면 내가 그 행동만 계속 한다. 그걸 습관이라고 그러죠. 습관이 좀 더 도가 지나치면 뭐가 되냐면 병이 됩니다. 그죠? 자아는 저게 병이다, 병. 이 말 뜻이 뭐냐면 이러한 행동의 양상이 습관을 만들어내고 그 습관에 의해서 내 운명 양식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관찰하니까 당신은 무슨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운에서 이러한 것을 만났으니까 이러이러하게 살게 되겠군요 하는 게 저희 명리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까지 설명해 주니까 다들 요것만 열심히 보시려 하셔요. 팔자만 보면 다 되는 줄 아셔요. 그런데 이 팔자 이전에 제가 남자로서의 삶, 여자로서의 삶이 다 다르게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남자는 남자대로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왜? 남자 어떻게 씁니까? 한자로 쓴다면. 맞습니까? 저는 그냥 그림으로 외우기 때문에. 자, 힘을 써서 밭을 간다라는 거잖아요. 원래 남자가. 요즘은 많이 여성 상위 시대가 되어가지고 참 힘없는 남자들 분들이 많아지셨는데 어쨌든 글자의 자원으로 보면 힘을 써서 뭔가
밭을 갈고 이를 갖고서 우리를 먹여 살리게 하는 게 남자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요?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고 기르는 게 원래는 본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남자에 따라서 여자에 따라서 아까 여기에 쓰이는 육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게 쓰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책들은 똑같이 규정 지어 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류가 발생을 하겠죠. 자, 그리고 남녀 있기 이전에 공통인 사항은 뭡니까? 인간이라는 거잖아요. 자,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요? 생로병사를 하러 가죠. 요거는 인간의 공통인 사항이고, 그죠? 그 이전에 인간이 살아야 살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 적도지방에서 사람이 잘 삽니까? 몇몇은 살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아주 추운 극지방에 가면 사람이 잘 살 수 있습니까? 어렵겠죠. 그러니까 사계절이 뚜렷한 물도 좀 흐르고, 땅도 있고, 평지도 있고, 동물들도 있고, 이렇게 되어야 사람이 살기 좋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더워도 안 되고, 또 너무 추워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살려고 하니까. 즉, 이 말은 제일 큰 음양이라는 것과 같이 들어가요. 자, 음만 있으면 사람이 살 수 없다고 했죠. 양만 있어도 사람이 살 수 없다고 했죠. 즉, 이 말은 뭡니까? 양운동이 굉장히 극도로 치열해진 거고, 이것은 음운동이 극도로 치열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바로, 요걸 일명 우리가 뒤에 가서 공부하실 건데, 조후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음은 수의 기운을 대표하는 것이고, 양은 화의 기운을 대표하는 것이라고도 진도가 나가져요. 그런데 엄격한 의미의 조우는 양의 점증, 음의 점증을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또 어려워졌습니다. 기초 수업인데. 자, 우리 지지 표현할 때, 혹시 이런 거 보셨습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 주역 하시는 분은 괴상이라고 그러시고, 우리 자축인묘에 보면 요거 표시를 해요, 다. 어느 책에 나가도 표시는 해요. 그런데 여기에 의미를 두신 적이 있으십니까? 뭔가 중요하기 때문에 책마다 다 표현해 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짝대기 하나에서 2개 됐네, 3개 됐네, 4개 됐네, 5개 됐네, 6개 됐네, 바뀌네, 점 2개가 하나 됐네, 점 2개가 2개 됐네, 거기만 알고 넘어가요. 저것이 뭐냐면, 조후, 음양, 양의 점증, 음의 점증을 가장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건 그냥 표시만 해놓고 선생님들이 설명을 안 해주시니까. 한번 봤던 거네 하고 넘어가신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게 제가 명리학을 공부하기 전에라는 테마로 요 목차도 외우기 쉬운 표는 요 표로서 외우시면 이 목차가 정리가 되시니까 그렇게 알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이 목차를 아셔야 내가 어디 배우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부분이 생겨요. 그럼 내 목차의 어느 부분을 모르겠다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부분을 공부를 하시면 나의 부족한 점이 채워지겠죠. 그럼 지인일보 타운 공부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첫째 시간 너무 힘들게 많이 나갔거든요. 좀 쉬엄쉬엄 나가야 되는데 5분만 쉬었다가 둘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